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장이 망한다더니 갑자기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언론에 휘둘린 개미들만 지금 패닉인 거죠. 꼭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흐름이 벌써 찾아오고 있어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US Weekly Jobless Claim이랍니다. 실업수당 청구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떨어졌답니다. 즉 취업을 많이 했다는 거겠죠. 이거는 실업급여를 지급 중단했습니다. 이제 지원을 중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실업급여나 지원금을 받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일자리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데이터로 보이고 있고요. 자, 월스트리트이 상승하고 있답니다. 1%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그게 실적 발표, 실적 발표랑 테크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 그냥 오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어제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테크주는 망한다.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막 이런 소리만 했어요. 근데 하루 만에 얼굴을 싹 바꾸고 예, 실적 기대감이 있다. 테크주가 강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하루살이죠. 예,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오일 스탁파일. 자, 오일 재고량이죠. 상승했다. 생각보다 원유가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원유가 떨어지고 있지 않죠, 지금. 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가는 지금 약간 막을 수 없는 추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면 좀 조정을 보이거든요. 네, 유로피안 스탁이 상승하고 있답니다. past 2week. 자, 지난 2주치 지수보다 최고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실적에 대한 낙관 때문이랍니다. 무슨 실적이 오늘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분기 실적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정리되고 있는 건데 무슨 어제만 해도 유로피안 스탁이 망한다 이러더니 실적 때문에 2주 최고치를 찍었답니다. 역겹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전망보다 더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은행 관련주들은 어찌되었건 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대출도 많이 하고 있고 수익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상승되면 약간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신입니다. 동학개미 6만전자 줍줍 자 10일간 3조를 순매수했다. 아이고 또 안, 예. 두 번째 뉴스 볼게요. 코스피도 오르고 SK하이닉스도 올랐는데 잠 못 자는 300만 삼정개미들 어쩌나. 예. 엄청 걱정해주는 예, 제목이죠.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김영건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올 4분기부터 디램 가격이 하락 전환하면서 아니죠? 예, 디램 익스체인지 같이 보고 있죠. 내년 영업이익 예상치를 13.6% 하향 조정했다. 누가 하향 조정했죠? 컨센서스죠. 기관이 하향 조정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하향 조정한 게 아니고 기관이 영업이익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관들이 가장 역겹게 가지고 노는 그 장치가 있죠. 컨센서스란 겁니다. 지들이 정해놓고 지들이 뭐 컨센서스로 뭐 상회했네 하회했네 뭐 어닝 서프라이즈네 어닝 쇼크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을 그어놓고 그걸 넘으면 어닝 뭐 서프라이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좀 그렇죠. 첫 번째 기사로 좀 돌아가 볼까요? 자, 동학개미 6만 전자 주뺐다고 했습니다. 최근 대만의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포스는 이라고 했는데 최근이 아닙니다. 꽤 오래됐죠.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 있잖아요. 15에서 20%가량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벌써 잉크가 말라서 종이가 부식되고 있을 상황인데 그걸 가져와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들은 목표주가 하향했죠. 거의 한 평균 8% 정도 내렸습니다. 네, 이제 슬슬 바닥이 온다는 거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너네 지금 잠 못 자잖아. 빨리 발 뻗고 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야 되니까. 네. 지금이 바닥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정할 수 없지만 바닥에 가까우셨다. 이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진짜. 예, 드디어 제가 얘기했던 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왔죠. 예. 7만원대. 뭐, 최악으로는 6만원대까지 오겠지만, 거기서 반등할 거다. 셀트리온이 우리를 배신했다. 풀랑개미들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셀트리온도 슬슬 바닥이 보이는 거죠. 셀트리온이 뭘 배신했습니까? 예. 실제 주주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주주를 빙자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에 선동되면 안 되겠죠. 뭐 셀트리온이 자기들이 악재를 뿌려서 뭐 주가가 하락한 겁니까? 그냥 언론이 그렇게 만들고
외국계 증권사가 악랄하게 평가하고 이래서 떨어진 거지. 셀트리온이 뭐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냥 자기들 거기 다니고 계신 그 임직원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월드 베스트로 올라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인데 뭐 그분들이 뭐 태업을 해서 떨어졌나요? 아닌가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 수급이 꼬인 거고 공매도가 많이 쌓인 거고 언론들이 설레발레를 치고 있는 겁니다. 미연준 테이퍼링 11월 시작. 예. 테이퍼링 할 겁니다. 이거 뭐만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연준이 그냥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 생각해 보니까 어제 회식하면서 얘기해 봤는데 뭐 테이퍼링 뭐 미루겠습니다. 뭐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뭐 그러진 않겠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아니고. 중국 점유율 빵 퍼센트 이제 중국에서 채굴 못 하겠죠. 규제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중국에 그 채굴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이제 비트코인 채굴 못한 애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럼 채굴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죠. 예. 미국에 가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연준 회의록이 공개되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가 발표됐죠. 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올 거, 물가 지수 빼고 좋게 나올 겁니다. 물가는 지난번보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유가랑 구리값이 주춤해서 그렇겠죠. 만약에 유가가 100불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생산자 물가 지수 올라가겠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상승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그냥 오르는 거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증시 지표 흐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일리 움직임을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하던 건데 간단하게나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것도 당연히 간의 수공업이겠죠. 15금리도 잠깐 보고요. 현재 코스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랑 코덱스 레버리지 단기 투자 현황을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악재 호재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좀 지켜보시고요. 자, 주요 증시 흐름 15일간 보실까요? 국채 3개월물이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채권에 대한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보면 채권이랑 증시는 거의 반대로 움직이죠. 한국 코스피 반등하고 있죠. 다우존스 반등하죠. 상해는 뭐 지지부진하죠. 베트남도 지지부진합니다. 상해랑 중국은 약간 좀 커플링이에요. 유로스톡스 급등하죠. 아까 2주 최고치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2주치입니다. 영국,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보베스파, 대만 가권. 대만은 좀 주춤하네요. 인도 니프티. 전반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값은 계속 올라가네요. 그때 움직였던 흐름이 결국에는 상승 트랩이었네요. 유가도 뭐 하락하는 척 하더니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유가도 계속 올라가는 걸 보니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한국 증시 흐름입니다. 보시면 데일리 흐름을 체크하고 있던 건데요. 요 흐름만 가져왔습니다. 색깔을 설명드리면 파란색이 기관, 그 다음에 여기 기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고 기관인가? 잠깐만요. 예, 기관 종합이고요. 여기 진한 파란색이 금융투자, 그 다음에 연기금이 여기 갈색입니다. 개인이 노란색이고 외국인이 초록색이죠. 코스피 마지막에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게 좀 보이죠.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산 건 금융투자입니다. 삼전 등등 큰 종목을 동시효과 때 매수했다는 거겠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좋았습니다. 코스닥의 반동폭이 훨씬 커 보이죠. 이렇게 봐도. 누가 주도했냐? 외국인입니다. 진짜 한국 망한답시고 몇 조씩 팔고 나간 외국인이 갑자기 또 오늘은 무슨 또 바람이 들었는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얘들은 룰랄라 하면서 사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들의 기밀 보고서를 사장단에게 보고되는 보고서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상 얘들이 어떤 그 스트래터지라고 하면 뭐죠? 전략을 취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트래킹 해야겠죠.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겁니다. 기관이 움직이고 있다. 금융투자가 많이 매수했다는 건 내일 금융투자가 많이 팔고 나올 겁니다. 시초가에. 그걸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갭이 뜨더라도 아마 음봉을 그리면서 조정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루 종일 조정 보인다는 게 아니고요. 갭을 메운다거나 그런 식의 흐름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15금리 업데이트 됐는데요. 조금 찔끔 반등하고 있습니다. 찔끔. 자, 보시면 찔끔 반등하고 있죠. 찔끔. 의미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상이 없습니다. 헝다에 대한 얘기도 이제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헝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나요?
얼마 전만 해도 헝다가 파산하니 뭐 전 세계 리먼 사태가 오니 이러더니 지금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일면에. 제가 지금 헝다에 대한 뉴스를 뺀 게 아닙니다. 일면에 없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시장을 잡아먹고 개인 투자자들이 막 불안에 떨도록 하는 그 뉴스가 불과 2달도 아닙니다. 1, 2주가 지났는데 안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현재 코스피 상황입니다. 설명을 안 나왔네. 제가 제목에 땡땡땡을 지켜봐야 된다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갭상승입니다. 미증시 분위기 좋죠. 지금 메이드업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갭이 어딘가요? 여기 저항선이죠. 이 저항선을 만약에 내일 갭이 뜬다, 이렇게. 갭이 뜨면 쭉 올라갈 겁니다. 쭉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겠죠. 약간 요렇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선이 돼요. 요 빨간색 선이. 저항선이 뚫렸으니까 지지선으로 플랩 바뀌는 거죠. 플립. 이 전환되는 건 예전에 한번 지지장에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데일리 일봉인데요. 이 일봉으로 바꿔보면 지금 그 캔들이 그 전에 있는 음봉을 잡아먹었죠. 이 두 개가. 그리고 지금 놀랍게도 이 갭상승은 좀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습니다. 아일랜드 갭 제가 설명드린다는 게 아직 못 드렸죠. 갭 하락, 그 횡보, 갭 상승했죠. 되게 웃긴 거잖아요. 이거 갭이 발생하는 얘기는 그 원리는 말씀드렸죠. 악재 발생 갭 하락이죠. 악재 발생 갭 하락이죠. 여기도 아일랜드 갭이 있죠. 이거 강력한 저항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얘들이 이제 탈출할 거예요. 얘들은 뭐죠?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 동안 그 매매를 한 평균 가격이 지난 아일랜드 갭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까지 오면 이제 얘들하고 싸워야겠죠. 얘들하고만 싸우냐? 아니죠. 얘들하고 싸우는 거죠. 여기서 스탑로스 걸었겠죠. 여기서 스탑로스 걸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다 털고 나가지 않았겠죠. 여기 남아있던 애들이 여기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본전이 와요. 그럼 이씨 모르겠다. 악재가 천지인데 그냥 팔고 나가자.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그 매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팔려는 자와 사려는 자. 그러면 쉽게 뭐 올리겠습니까, 외국인이? 얘들 슬슬 팔게 하겠죠. 만약에 외국인 기관이 증시가 상승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 구태여 여기서 강력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여기를 갭상승에서 뛰어넘거나. 그런데 지수는 그렇게 갭상승을 못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다. 얘들은 물렸다. 물린 게 아니고 속았다입니다. 얘들은 물렸고 얘들은 속았습니다. 아일랜드 갭 2번 발생했죠. 이제 이 안에서 좀 놀 겁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놀 겁니다. 그러다가 갭상승 뭐 막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요 매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으니까 크게 싸우진 않을 것 같습니다. 2일간 물렸죠. 지금 여기서 완전 물린 게 아니고 잘못 썼네. 2일간 속았죠.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이제 저도 속을 뻔했죠. 저 스탑로스 걸렸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코덱스 레버리지가 스탑로스 걸렸는데 바로 취소했습니다. 이거 속임수일 수도 있겠다. 근데 모르죠. 오늘 캔들도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놓지 않고 봐야 된다.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했죠. 투매가 진정됐다는 거겠죠. 반대 매매가 오늘 확연히 줄었을 겁니다. 어제까지 반대 매매가 많았을 거고 오늘 반대 매매 줄었을 겁니다. LG화학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LG화학이랑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이 두 종목 외에 단기 투자 들어간 게 제가 또 있죠. NC소프트랑 HMM입니다. 그것도 조만간 한번 보시죠. LG화학이죠. LG화학이 때 급락할 때 제가 한번 참았다가 추가 급락할 때부터 분할 매수했죠. 1차 매수가 끝난 거죠. 사실 1차 매수가 끝났습니다. 꽤 많이 들어갔죠. LG화학. 뭐 대형주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 빨간색 선 그은 거 보이시죠? 이거 제가 예전에 그어놨던 건데요. 빨간색. 이게 지지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건 뭐 삼척 동자도 그을 수 있는 선이죠. 여기 저항이었는데 저항 뚫고 올라가서 지지하고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지지선이 됐죠. 자, 한 번 지지, 두 번 지지,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그 페일러 스윙 발생하고 갔는데 여기가 그럼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됐다는 거겠죠.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됐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깨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삼중바닥형, 영머리 역경이죠. 리버스 헤드 앤 숄더라고 합니다. 그걸 찍고 올라갔는데 최근에 한 4일 정도 급등했습니다. 왜 급등했냐? 보면 LG화학, 불확실성 해소와 2차전지 사업 성장 기대, 현대차증권. LG화학 올해 양극재 매출액 1조 원 상회, 미 유럽 진출도 검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락할 때 어떤 뉴스 나왔었죠? 온갖 악재가 있었죠. LG화학 망한다. 뭐 에너지 솔루션 분사하니까 뭐 LG화학은 껍데기다. 뭐 막
이런 얘기만 나오면서 하락했어요. 도저히 상승할 만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불확실성 해소했대요. 2차 전지 사업 성장이 기대된대요. 그러니까 언론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언론을 보고 투자를 하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망합니다. 이때 뉴스는 악재였으니까 다 팔고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호재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야겠죠. 거꾸로 되는 거죠. 결국엔 매매가 뒤집히는 겁니다. 결국엔 당하는 거죠. 자, 5분봉을 보시면 이때 첫 번째 매수 들어왔죠. 이거 참고 첫 번째 매수, 두 번째 매수, 세 번째 매수, 그 다음에 이 바닥 누구인가? 누가 또 발바닥 각질 소리를 내었어? 딱 하고 이렇게 딱 가는 거죠. 일단은 뭐 좋습니다. 흐름 자체는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흐름이라 룰루랄라 하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엄청 비웃음 샀죠. 기억나시죠? 그때 뭐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었죠. LG화학 손절 안 하시나요? 막 LG화학 손절 안 하시나요? 막 이랬는데 안 했습니다. 예. 그분도 계신가요? 그럼 예. 그분이 그때 당시 저를 놀리셨으니까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 댓글 다신 분들 안 보시고 계실 확률이 높죠. 코덱스 레버리지 제가 스탑로스가 걸렸던 구간이 이때 누구인가 했었는데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이건 손절이죠. 손절하고 나왔는데 다시 잡았죠. 바닥 잡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죽어라 하고 떨어졌는데 스탑로스 바로 취소했습니다. 시초가인데.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거 진짜 낚시 흐름인데. 약간 이때 흐름이랑 비슷하죠. 낚시 흐름. 예, 낚시 흐름. 하락한 다음에 횡보하고 상승. 하락한 다음에 횡보하고 상승. 상승.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락할 이유가 없겠죠. 악재가 없으면. 이게 지수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원형바닥형이 또 형성됩니다. 한동안 올라가겠죠. 코덱스 레버리지도 현재 나쁘지 않다. 현재 나쁘지 않다. 자, 지금 미증시도 좋습니다. 뭐 말할 게 없네요. 한국 MSCI 펀드 지수는 후행하기 때문에 오늘 상승분만큼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바이오 반도체 다 좋죠. 지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갑니다. 디램 가격 떨어진다는 아까 뭐 트렌드 포스의 전망 이런 것들이 참 오버랩이 되네요.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지수가 좋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랑 그 SK하이닉스는 분위기가 좋겠죠. 둘 다 뭐 7만 10만 복구하겠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국채에 대한 약간 좀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원달러가 어느샌가 1180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언젠간 또 1100원 되고 1000원 되고 그럴 겁니다. 언제까지 올라갈 수만도 없고 언제까지 하락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일일비 하면 안 된다. 원유는 이제 81불이네요. 야, 좀 그만 가. 중동 쪽이 좀 쇼크 나서 하락하고 이러면 좀 잡을 수 있는데 폭락을 바라면 안 되겠죠. 자, 구리가 다시 $10,000를 넘었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금도 상승하고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참 시장이 참 다이나믹합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이번 주는 조금 횡보하면서 방향성을 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말을 바꾼다거나 소리를 삐약삐약 한다거나 하면 댓글로 그냥 철퇴를 찌워주세요. 저에게. 아무튼 현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관된 방향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즐겁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살이를 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사실 댓글 다시는 현자님들도 불안해하시고 그런 거 이해합니다. 뭐 저라고 뭐 평온하겠습니까?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방향은 정해져 있다. 방향은 어디다? 우상향이란 겁니다.